어저께 밤에요. 예. 저 어저께 막 그 다급한 현장 기록 소리를 녹취록. 뭐냐면 얼마나 난리예요. 막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떠내려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막 저기 사단장 오실 겁니다. 어느 다리로 오십시오. 어느 다리로 오면 잘 보여줍니다. 뭐 이런 소리나 낙낙하게 하고 있다가 꿈자리에서 하나 와서 그러니 지금 아들 가진 모든 부모님들 지금 이미 아들을 보낸 우리 부모님들은 아니 지금요. 예. 최희병 사건만이 아니에요. 육군 12사단에서 또 사건 저기 그 완전 군장하고 완전 군장하면 40km 나간다면요. 그 정도 나가죠. 예. 저는 저 미스터 션샤인 보면서 군장하면서 하는. 근데 원래 군장하면서는 구보를 안 시킨다고 그러네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40km면은 제가 아는 게 등산 다니는 사람이 완전 저기 군장하면 한 20km에서 25km 된다거든요. 그 2배 그런데 그 2배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구보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힘들다고 그것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밤에 떠들었다고 젊은 애들 떠들었다고 그거 시키는 그러면 조금 얼차려 몇 번 시키면 됐지. 그걸 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뭐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빨리 그만두고 병원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가게 해가지고 이틀 있다가 죽게 만다. 그러니 거기다가 또 그거 들으셨어요? 어떤 거요? 그 경호처에서 그 이번에 대통령 취임 2주년 비공개 행사를 했나 봐요. 경호처 주최로. 경호처 주최로. 거기서 태권도 시범을 했는데 태권도 시범자의 그 시범한 친구들이 대통령 모시고 했는데 거기 3분의 2가 군인이었대요. 군인들을 그런데 동원을 시켜가지고. 동원시켜야죠. 근데 군인들한테 동원한 것까지도 오케이. 저는 그냥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오케이. 근데 절대로 동원됐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거 대통령이 만약 물어보면은 관등성명 되지 말고 저기 경호관 누구? 경호관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다고 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경호처장이 누굽니까? 그 김용현이 아닙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하고 너무 가깝다고 군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 용산에 이전시키고 뭐 운운한 사람 딱 그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입틀막 하고 이럴 때도 저기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바뀌고 있는 사람 경호처법 바꾸려고 만약 유사시에는 경찰과 군인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경호법 바꾸려고 하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을 기껏해야 태권도 시범 행사 보는데 동원하고 그다음에 순직시키고 그리고 순직하는 거 이상으로 저거 한 게 아니 어떻게 항명죄로 대령을 그러니까요. 그것도 집단 항명의 수괴? 나 정말 끔찍해 정말. 아니 정의롭게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그냥 자기 업무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집단 항명 수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 뭐 김기환 사령관이 그거는 굉장히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항명죄로 바꿨죠. 이번에 정말 김기환 사령관의 그 정말 스모킹건 아니에요? 스모킹건이죠. 근데 그거 정말 녹취록 일부러 그대로 나온 거 아닐까? 왜냐면 그 양반은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애틋한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군인들 순환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순환 시대에 대통령은 아니 애당초 대통령 됐을 때부터 국방부 밀어내고 용산으로 가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지금은 국방력이 계속해서 뚫리고 아니 왜 저기 그러면서 호국 행위를 한다고? 웃기고 앉았어 정말. 아유 나 정말 정말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군에 가서 나라를 지킬 목적으로 갔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 일하러 간 사람들을 애들을 불러가 이렇게 대통령 행사에 동원시키고 그런 일 하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완전 군장하고 뛰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려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곱게 키워가지고 보내놨더니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놨더니 그렇게 순직하게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하면 그건 바로 잡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에서 올바른 처벌을 내리는 것이 군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지. 그 마인드로 여태까지 검찰에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면서 온갖 모든 짓을 얼마큼 했느냐가. 왜냐하면 다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돼요. 이해가. 김성근 사단장을 아니 네. 왜냐하면 설령 네. 거기서 저기 그 송치를 했다 하더라도 예. 거기서 봐가지고 그렇죠. 경찰에 또 수사해서 기소 뭐 기소 안 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고. 있죠. 그리고 그걸 만약에- 회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은 딱 감이 온 거지. 이건 뭐냐면 이건 연루되고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처벌받을 그뭐 수 있다. 사령관이 꿈이었다면서요? 그러겠죠. 이제 보통 사단장하면 사령관. 왜냐면 보통 사단장을 해병대는 1사단장, 2사단 중에 한 명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1사단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경쟁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되니까 자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늘. 참 네.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욕심은 많고. 하여튼간에. 아니 근데 자기가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요. 저는 예전에 제가 같이 근무했던 해병대 1사단에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네. 네네. 그러다가 2사단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한기수 선배인데 사관학 출신이고 이분은요. 예전에 기억나는 김포에서 그 탈북자가 다시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그 모 지역인데 그 관광지처럼 유적지처럼 된 곳인데 그 철조망을 뚫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논란이 됐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 경계를 하고 있던 군사 병사든 아니면 뭐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처벌하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네. 근데 이 사단장이 자기가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때 이 사단이 물러나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사단장이었는데 네. 내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 내 밑에 있던 부하들에게 책임 묻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책임 안 묻고 자기가 물러났어요. 글쎄 그게 군인 그게 정신이지. 정상이잖아요. 아니 진짜 정말. 임성근 이 사람은 저보다 후배거든요. 아니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자기가 지휘하고 자기가 직접 거의 갔다잖아요. 네. 현장에도 가고 지시도 내리고 본인은 뭐 안 내렸다고 하지만 그게 녹취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병사가 사망을 했어. 그럼 도의적 책임을 지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더라. 물론 본인 안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시해서 일어난 일에 희생자가 생겼으면 순직자가 생겼으면 그래 내가 책임지고 물러날게. 그리고 밑에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단장이 할 일이지. 아 그럼요. 자기는 빠지고 대대장 2명을 그냥 모든 책임을 그 두 대대장한테 다 밀어놨어요 지금. 새끼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여하튼간에 여하튼간에 오늘 접속자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000명 5천 명 이쪽도 네, 1,200명. 네,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게요 지금 다 같이 오늘 D-Day에 그럼요. 제가 이제 귀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될지. 오마이 TV가 네, 네. 어떻게 이거를 중계를 할지 이거에 네. 대해서 지금 의총은 열리고 있나 모르겠네. 지금 이제 오마이 TV는 저희가 이제 킹진애 의원님과 방송 끝나자마자 현장에 지금 박정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장에. 현장의 킹 박정원. 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현장의 박정호 기자. 프린스. 네, 프린스 제가 킹이고 박정호는 프린스. 지금 네네. 이게 본회의장 아하, 앞쪽인데요.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 홀인데요. 네, 로텐더 지금 이제 조용하네. 저 기자가 오마이 TV 기자입니다. 지금 네. 걸어가고 있는 기자. 네네. 권민구 기자가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박정호 기자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아직은 조용하죠. 네, 2시에 조용합니다. 바로 시작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박정호 기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박정호 기자가 나오면 현장으로 일단 넘겨보고요. 네. 근데 뭐 특별히 지금 현재는 뭐 특이 사항이 없어서 방송할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아마 의총을 하고 있겠죠, 양쪽이 지금 다. 양쪽에서 다 의총하고 있을 예, 거예요. 예. 2시부터 해가지고 예. 아마 뭐 한 20분 정도 의총하고 예, 예, 그러고 예. 나서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아마도 예. 제 생각에는 양쪽의 의원들이 예. 다 재석을 계속해서 지키라. 하고 마지막 하고 끝날 있겠죠. 때까지. 그러면 그럼 모처럼 예. 285명을 다 보겠네. 다 볼 수 있겠죠. 다 보겠네. 그 이제 오늘. 김진애 의원님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게 길어질 수도 있다. 길어질 빨리 수도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아니 있을 수 왜냐면 있는 거죠. 김진표 의장이 예, 예. 거기서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하셨습니까? 그럼 아직 생각 투표하셨습니까? 중인데요. 아직 생각 중입니다. 기다리세요. 네, 아무 소리 아니고 예, 못 예. 빌 건 있겠지. 그렇죠. 그럼 또 기다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추경호는 끝났습니다 막 이러겠지.
서로 말이 달라. 아니 아이고, 기다려야 돼요. 참네. 끝났습니다. 어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다려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그러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은 나중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네. 이제 현장에 뭐 뉴스도 보고 막 그럴 당연하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 댓글로 계속 양심 좀 있어봐라. 네, 양심 좀 있어봐라. 글 올려주셔야 돼요. 오마이 TV 함께 네네. 하시면서 양심 좀 있어봐라 제발. 네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너의 구원의 마지막 기회다.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기회다.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러면서 저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될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합니까? 우리는 뭐 다른. 근데 킹진 상황이야. 의원님과는 인사를 하는데 아니 킹진 의원과 2분 남았습니다. 아직. 네, 2분 정도 더 남았는데. 하고 마무리하고 네. 제가 이제 박정우 기자하고 제가 박정우 기자가 안 되면 제가 또 계속 여기서 리드를 해가야 되거든요. 네. 저의 역할입니다. 네, 이거 오늘 그냥 희망 고문이 예, 희망 고문. 부결 100%. 부결 100%. 점점 지금 숫자가 늘고 있어요. 5,400명까지 가고 그 1,000몇 명. 당연하게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만 명까지. 10,000명 넘어갑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예. 요새 최근에 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원 주권주의와 당원 주권주의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종합부동산 때문에 아, 말하고 종부세 있는 문제. 예. 고민정 의원 뭐 이렇게 예, 얘기하고 이런 예. 것들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은 참는 게 좋을 것 참는 게 같아요. 좋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저기 여기에 최수근 집중하는 게 해병. 좋을 것 같고 예. 다만 제가 다음에는 참지 않고 참지 않고. 뭐 얘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럴 텐데 예. 지금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내일이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저도 21대 국회는 저는 10달만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하고 우리 예. 22대 국회가 굉장히 정말 고생할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정말 힘들었던 국회는 18대 제가 18대 국회였는데 그때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 이명박 때였고요. 이명박 때.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그때는 아직 선진화법 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18대 끝내면서 선진화법에 왜 저도 그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가결을 눌렀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그 다음 4대강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농성했죠. 미디어법 가지고 미디어법, 농성했죠. 그러니까 뭐 난리였죠, 국회에서 그때. 농성, 길에서 농성하고 저기서 그러니까 막 물리적으로 내가 그래서 요새 그 당선자들 나가가지고 왜 하는 거, 체입하는 거 집회. 보면서 그 정도는 멀었어요. 그 정도는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많아. 멀었어. 아직 지금 많잖아요. 뭐. 특검 김건희 네. 특검법 있죠. 네네. 한동훈 특검법 있죠. 아직 많습니다. 네, 우리 길을 위해서 우리의 연대 에너지를 모으는 일은 지금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럼요. 이게 촛불 집회까지 갈지, 촛불 집회에 에너지까지 갈지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지난 토요일에 열기도 만만치 그래서 않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만약 오늘 어떻게 네. 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모일 겁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부결되면요 이번 주 토요일은 2배가 올 겁니다. 글쎄요. 화가 나가지고. 글쎄요. 그래서 그래서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솔직히는 정말 저도 10달 저기 있었지만 뭐냐면 저는 좀 조금 오명을 가진 국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51 전반기가 때가. 예. 여당으로서 3분의 2를 만들면서 여당이 적으로 했으나 대선에 지면서 야당 여소야대 국면이 됐으나 솔직히 그때 당선되었던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야성을 가진 그런 의원들이었느냐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쟁들이 있었고 하는데 22대 국회는 저는 조금 더 단련된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들어오셨죠. 또 그렇기 당원 때문에 주권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됐잖아요.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 네, 됐고요.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 당원 주권주의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으나 예. 뭐든지 항상 하여튼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참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차근차근. 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원 저는 스텝, 원 요번에 스텝 이렇게. 예. 추미애 당선인이 예. 정말 속이 터져 하시면서도 그렇겠죠. 예. 이번에 그냥 국방위원회를 맞아요. 선택하시면서 하시겠다는 그러셨어요. 예, 이런 예, 모습을 보면서 추미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해찬 의원님이나 지금은 상임 고문님이시고 예. 추미애 이제 당선인이나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겪으신 실패도 겪고 네, 성공도 맞아요. 하고 실수도 하고 맞아요. 그걸 또 이기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해주시고요. 네. 댓글로 예. 양심 좀 있어봐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킹진 의원님아 양심 좀 있어봐라. 아이고 올려주시면 마지막까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